가끔 제 영상에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나 따갈로그어로 댓글을 답니다. 재밌게 보고 있다는 댓글도 많지만 영상 주제와 상관없이 분노와 증오에 차서 댓글을 다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필리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오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어이없는 댓글을 작성하는 걸 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남자 사람 필리핀어 댓글 중에 한국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댓글을 보고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 친구 채널로 들어가서 어찌어찌 DM으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굳이 왜 내 채널에 와서 영상 댓글에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댓글을 달았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인종차별을 아주 싫어하기도 하는데요. 사연인 즉슨 자기가 예전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자기가 보고 듣고 당한 게 있어서 한국 사람은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말을 듣고 저는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네가 5천만 한국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느끼는 거면 내가 할 말은 없다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느낀 감정으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마무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케바케, 자기가 겪고 듣고 느낀 것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필리핀 여행 왔을 때 안 좋은 추억이나 호되게 당한 기억이 있으면 고운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는 없고 각종 매체에서 듣는 필리핀 관련 뉴스만 듣고 실제로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필리핀 가면 살아 못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깐요. 저 역시도 처음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느낌이 좋지 않았다면 이 나라에서 정착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오래 살다 보면 별의 별일들을 겪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이 거의 사라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케바케고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들이겠지만 아주 보편적인 느낌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최근에 한류가 인기라서 동남아에서 한국 사람들의 존재가 후광을 입고 길거리도 못 걸어 다닐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런 영상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이 사람들도 눈이 있겠죠. 현빈 정도가 필리핀에 뜨면 모를까요? 제 주변에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상위 계층에 있는 친구들, 상류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여행도 많이 다녀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정상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요. 같이 식사를 하거나 놀러 가더라도 외국인들의 주머니를 탐한다거나 추잡하게 잔머리 굴리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이번엔 내가 낼게, 다음엔 네가 한번 사라 이런 느낌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즉 한국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경심도 있고 부러워할 건 또 부러워하고 자기들이 우위에 있는 부분도 상식적으로 표현할 줄도 알고요. 말 그대로 대화라는 게 되는 거죠. 애국심에 불타는 인간들이 덜어 있습니다. 일단 적대적입니다.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들에게요. 아주 옛날 옛적에 우리가 니들보다 잘 살았다는 둥 현실 세계와 상관없는 요상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죠. 제가 느끼기엔 단순하게 무시당하기 전에 내가 니들을 무시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당하는 자국민들을 보면서 이런 감정을 끌어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이런 인간들 상종도 안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 재산 얘기를 하루 종일 하는 인간도 봤습니다. 돈이 많으니 우리의 주머니를 탐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 만나본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70~80%가 차이니스 피노이라고 불리우는 중국 혈통이 조금 섞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친해져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면 아무리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필리핀이란 나라에 사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자체가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우리 민족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마인드가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중산층이나 서민들이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자기 나라의 돈스러운 피부 하얀 돈 많은 외국인,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셋업을 치거나 우리를 공격해서 어찌할 생각은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냥 K 문화, 삼겹살 좀 좋아하고 동경하고 주위에 한국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가 신기하고 관심도 있으니 우리 것을 배우려고도 하고 그다지 적대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돈에 관한 환상이 덜어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심플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한국인은 돈이 많음, 그러니 밥값은 네가 내라, 이런 마인드로 바라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계 회사 다니는 친구들, 몇몇 회사에서 팀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친구들, 가끔은 웬만한 필리핀 사람 몇 년치 월급을 한 달에 버는 프리랜서 친구들. 이런 사람들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바라보는 자체가 한국인이니 돈 많을 거고 돈 많으니 밥값, 커피값은 네가 내라 하는 친구들이죠. 프리랜서로 부동산 하면서 돈도 잘 버는 저랑 친한 한 친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한국인들처럼 매끼 밥 먹을 때 여러 가지 반찬을 니들처럼 펼쳐놓고 먹지 않는다. 한국인은 집에서 밥 먹을 때 언제나 반찬 쫙 깔아놓고 먹지 않냐, 이런 말을 합니다. 백반을 먹어도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을 함께 먹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언제나 서로는 깔고 가는 거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 민도로 사방에서 저와 친한 강사님이 한국인 관광객 상대로 셋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다이빙만큼 유명한 밤문화를 가진 사방,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놓고 치러온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용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바에서 같이 나와서 호텔로 들어가니 이 여자는 한국인에게 구타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후 수사한다고 구류시키려고 하니 관광객 입장에선 겁도 먹고 한국에 또 돌아가야 하고 일이 커지고 알려지는 게 짜증난 상태에서 이 한국인은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바바이가 원하는 합의금을 주고 출국, 그리고 상황 종료, 이렇게 몇 번이나 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건의 내막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다들 아시죠? 이런 업종 종사자와 주변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인들에 대한 시선은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난 한 지역에서 힘 좀 쓰는 피노의 양아치 꾸야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서양인들에겐 셋업 하는 게 좀 꺼려진다라고요. 왜냐하면 서양인들은 사건이 나면 끝까지 싸우려고 해서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한국인을 포함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싸우기를 포기하고 합의를 해주는 성향이 있다고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케바케겠죠. 강력하고 독한 한국 사람에게 지구 끝까지 쫓김을 당하지 않아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알려지는 게 싫고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류의 사람들, 못된 것들 60%, 정신 있는 친구들 40%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40%의 친구들과 좋은 인연으로 연을 이어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60%의 아이들 중에서도 특출난 친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을 바라볼 때 대부분 감정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낸 JTB, 메두사 같은 베테랑 여사친이 초짜 JTB걸 교육시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 그들만의 매뉴얼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등 상대하는 방식에 대해서요. 대충 내용은 이런 거죠. 한국 사람 손님 믿지 마라. 다 구라다. 한국에 가정이 있거나 와이프 있고 여기도 여친이 엄청 많을 거다. 너한테 들이대면 영업적으로 그냥 튕기다가 지쳐 나가 떨어질 때쯤 한 번씩 보다듬어 줘라. 라는 등등 가끔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스토리를 만들곤 합니다. 이런 친구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귀엽기도 하고 빤히 보이는 스토리라서 재미도 있지만 간혹 나름 친분이 쌓이면 약을 권하거나 독사처럼 들이대는 친구들은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죄책감이나 미안함 이런 건 상관도 안 할 테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사방 셋업의 경우도 아마도 그런 부류의 인간들일 것 같고요. 저는 일본에 여행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살아보기도 한 나라지만 20대 초반에 여행 갔다가 지하철역에서 폭력배로 오인받고 일본 형사들한테 끌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차림새도 요상한 꼴로 다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시겁하고는 다시는 안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도쿄는 안 갑니다. 이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나만의 시선과 잣대가 생겨버리지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 다르겠지만 제가 경험해본 걸 말씀드려 봅니다. 언제든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 오늘도 긍정의 마인드로 파이팅입니다. 근데 필리핀 가면 살아서 못 돌아온다라는 댓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보고도 싶네요.